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장윤정과 김용빈, 그리고 장윤정의 딸 하영이가 만들어낸 믿기 어려울 만큼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초여름 오후, 창문 너머로 바람이 살짝 흔들리던 그 시간, 장윤정은 아이들의 간식 시간을 챙기며 거실에 놓인 TV를 켜두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하영이는 손을 씻고 간식을 먹자마자 리모컨을 꼭 쥐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늘 그렇듯 김용빈의 신곡 비밀 편지 라이브 클립이 가장 위에 떠 있었고, 하영이는 작은 손으로 화면을 톡 눌렀습니다. 조회수가 어제보다 10만이나 늘었네. 중얼거리며 재생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콘서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올 때마다 하영이는 작은 몸으로 리듬을 타고 발끝으로 스텝을 흉내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무대 위 김용빈은 은빛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하영이 눈에는 그보다 더 빛나는 별무늬가 보였습니다. 장윤정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어릴 적 남진 선배님과 나훈아 선배님 영상에 빠져 하루 종일 흥얼거렸었지.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며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 연우가 축구 하이라이트를 보기 위해 리모컨을 낚아채며 거실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4강 하이라이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용빈 오빠의 엔딩 애드리브. 아직 안 봤단 말이야. 리모컨 전쟁이 시작된 거실은 마치 K리그와 트로트 채널이 맞붙은 전선 같았습니다. 결국 장윤정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연우야, 축구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하영이 양보해주자. 하영아, 다 보고 나면 30분 동안은 스포츠 타임이야. 딸아이의 입술이 삐죽 나왔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경환이 퇴근해 돌아오자 장윤정은 식탁에 앉혀 낮에 있었던 채널 분쟁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도경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하영이가 김용빈 군에게 푹 빠졌다며? 제대로 팬이 다 됐네. 장윤정은 한숨인지 감탄인지 모를 숨을 내쉬며 그냥 팬이 아니라 인생 롤모델 수준이야. 하루에 20번은 나도 용빈 오빠처럼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고 묻는다니까 라고 했습니다. 도경환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나쁜 롤모델은 아니잖아. 도장 깨기에서도 예의 바르고 착했어. 그 대화가 웃음으로 마무리되려던 순간 방문 뒤에서 토끼 눈으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하영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가수하고 싶어. 그러면 용빈 오빠랑 콜라보 할 수 있지? 장윤정은 7살짜리 아이의 눈빛 속에서 장난이 아닌 진심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며칠 뒤 라디오 녹음을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장윤정은 핸즈프리를 켜고 김용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통화가 어긋났지만 이날은 운명처럼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용빈 씨, 내 딸이 말이야. 그렇게 시작된 15분의 통화에서 장윤정은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영이가 언젠가 진지하게 노래를 배우고 싶어 할 텐데 선배인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용빈 씨가 도와주면 훨씬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용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직접 가르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순수한 부탁 속에는 따뜻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하영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죠. 작은 수업이라도 해볼게요. 그 한마디가 통화의 끝이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렇게 장윤정과 김용빈 그리고 하영이의 인연은 예상치 못한 1:1 트로트 레슨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물들일 하나의 기적 같은 장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드디어 첫 레슨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남양주 장윤정의 집 마당에는 팬카페에서 보낸 풍선아치가 세워졌습니다. 하영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윤빈러 라는 문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김용빈은 거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막 보호용 이어 모니터, 콘덴서 마이크, 방음용 어쿠스틱 패널까지 모든 장비가 완벽히 갖춰진 홈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도경환 씨 작품이에요. 장윤정이 웃으며 말했다. 도경환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필요한 장비를 하나하나 직접 장만해 두었다고 했다. 하영이는 새로 산 헤드셋이 귀보다 커서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반짝이고 있었다. 용빈 오빠,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작은 목소리로 묻는 하영이의 모습에 김용빈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첫 곡은 찔레꽃 피는 집. 김용빈은 어린아이에게 너무 어렵거나 무거운 전통가락보다는 비교적 멜로디가 단순하면서 감정 표현을 담을 수 있는 곡을 선택했다. 피아노 앱으로 첫 음을 들려주며 하영아, 첫 음이 제일 중요해. 여길 잘 잡아야 노래가 열리거든. 이라고 설명했다. 하영이는 조심스레 입을 오므리고 소리를 냈다. 처음엔 불안정했지만 김용빈은 차분히 말했다. 힘을 너무 주지 말고 공기를 먼저 내보내봐. 네 번째 시도 끝에 정확한 음이 나왔고 장윤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아우, 엄마가 더 떨린다. 며 감격의 웃음을 터뜨렸다. 레슨이 진행될수록 하영이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었다. 김용빈은 오른손을 반달 모양으로 들어봐. 그리고 찔레꽃 할 때 왼발을 살짝 톡 하며 간단한 율동도 함께 가르쳤다. 아이에게는 이 모든 게 노래가 아니라 놀이처럼 느껴졌다. 하영이는 그저 즐겁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다. 40분쯤이 지나자 하영이의 목이 조금 붉게 달아올랐다. 김용빈은 이제 그만하자. 노래는 숨처럼 천천히 길러야 해. 라며 호흡 정리와 스트레칭을 함께 시켰다. 레슨이 끝나고 김용빈은 미리 준비해온 작은 메모를 꺼냈다. 그것은 1. 오늘의 노래 처방 물 많이 마시기. 하루 5분 코어 스트레칭. 3. 노래할 땐 거울 보고 어깨 확인하기. 하영이는 그 메모를 손바닥만 한 가죽 노트에 붙였다. 용빈 오빠가 준 숙제는 꼭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였다. 장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순간이 언젠가 아이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하영이는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다. 오늘은 찔레꽃 첫, 성공이라고 적으며 손가락으로 별표를 3개나 그렸다. 아이의 손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장윤정은 조용히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 아이는 이미 무대에 서 있는 것 같네. 그녀는 속삭였다. 다음 날, SNS에는 하영이 첫 레슨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김용빈이 하영이의 자세를 고쳐주며 무릎은 살짝 굽히고 고개는 정면이라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두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웃는 모습이 있었다. 영상은 업로드 12시간 만에 조회수 150만 회를 돌파했다. 댓글창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했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따뜻하다. 장윤정 딸 부럽다. 트로트 키즈 시대의 시작이다. 짧은 8분 15초짜리 영상은 한 사람의 선의가 세대를 잇는 다리로 바뀌는 순간을 담고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이후 이 영상은 단순한 팬서비스를 넘어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왔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들이 K-트로트 키즈 아카데미라는 온라인 음악 교육 플랫폼을 기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교육계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상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퍼지자 교육계에서도 이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음악교육학회는 전통 대중음악을 체험 중심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트로트를 통해 정서적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문장이 사회관계망에서 수만 번 공유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 산하 초등교육과정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가락 팝업 클래스, 이른바 트로트를 학교 수업으로 배우는 실험적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공개 수업에는 김용빈이 게스트로 초청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는 약 120명의 5학년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비밀 편지를 직접 불러볼 거예요. 김용빈의 말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대 옆에는 하영이가 특별 MC로 섰습니다. 꽃 모양 머리핀을 꽂고 당당히 마이크를 잡은 하영이는 말했다. 저는 김용빈 선배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호흡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 말에 강당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120명의 아이들이 함께 비밀 편지를 합창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하나둘 모여 거대한 물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교장 선생님은 감탄하며 말했다. 트로트는 이제 어르신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대를 잇는 문화자산이 되었어요. 그날 강당의 공기에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공개 수업이 끝난 뒤 김용빈은
학교 측과 짧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진심 어린 말은 그대로 기사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세대를 잇는 노래, 김용빈과 하영이가 만든 새로운 교육의 장. 그 기사 한 줄이 트로트의 위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편 방송국 PD들도 이 이야기에 눈을 돌렸습니다. KBS는 세대의 다리가 된 트로트라는 제목으로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영이의 두 번째 레슨 장면과 김용빈이 창원 콘서트 리허설 중 영상통화로 하영이의 발성을 점검해주는 장면이 함께 담겼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인터뷰 시간, 장윤정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을 닮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하영이가 음악을 통해 용빈 씨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배운다면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그 말이 방송 말미에 자막으로 흐를 때 시청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눈물 나도록 따뜻한 가족 이야기, 트로트가 이렇게 세대를 잇다니 감동이다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음악 플랫폼에서는 김용빈이 부른 산다는 걸라이브 버전이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취자 비중 중 12세에서 18세 연령대가 8%를 넘어선 것입니다. 트로트를 듣는 세대가 어려지고 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음악이 세대를 관통하는 힘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원 플랫폼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키즈 주니어 트로트 플레이리스트를 신설하고 주요 트로트 가수들의 곡을 어린이 친화적인 편곡으로 묶었습니다. 3개월 만에 팔로워 수가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어른들의 음악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듣는 일상의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사이 하영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TV 앞에서 무작정 노래를 따라 부르던 아이가 이제는 매일 아침 오늘의 연습 목표를 적어두었습니다. 고음 3번 성공하기, 거울 보면서 어깨 펴기, 김용빈이 선물한 작은 메트로놈을 옆에 두고 박자를 세며 노래를 부르는 아이의 모습은 진지했습니다. 장윤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성취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존중이구나. 그녀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빈 씨, 혹시 시간 되면 하영이랑 어린이병원 봉사 공연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 짧은 대답에 담긴 온기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공연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명도 작고 객석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하영이는 비밀편지 1분 30초 버전을 완창했습니다. 김용빈은 뒤에서 코러스를 넣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장윤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수라는 건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구나. 그녀는 그 순간 아이가 노래를 통해 배우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무대를 넘어 사회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트로트 키즈 현상은 어느새 방송을 넘어 광고계까지 번져갔습니다. 주스 브랜드 A사는 새로운 TV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싱어 플러스 키즈 콘셉트를 내세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용빈과 하영 그리고 장윤정이 있었습니다. 광고팀은 장윤정 측에 정식으로 모델 제안을 보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모녀와 그들의 멘토가 함께한 이야기를 광고로 담고 싶습니다. 처음엔 장윤정이 신중하게 망설였습니다. 상업적 이미지가 아이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A사 측은 광고료의 일부를 청소년 음악교육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에게 음악이 꿈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게요. 광고 촬영 당일 현장은 여느 CF보다 뜨거웠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은 눈이 부셨고 수십 명의 스태프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그런 와중에도 하영이의 머리핀을 고쳐주고 손에 든 물병을 챙겼습니다. 하영아, 조명 때문에 목이 금방 말라. 물 자주 마셔야 해. 촬영이 시작되자 하영이는 긴장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독의 액션. 신호와 함께 배경음악이 흐르고 카메라 앞에서 하영이는 천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이 피어나는 노래 속에 우리가 함께 있어요. 맑은 목소리가 세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스태프들의 표정이 일제히 변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감동이에요. 촬영이 끝난 후 하영이는 살짝 울먹이며 김용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처럼 무대에 빨리 서고 싶어. 김용빈은 아이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돼. 네 리듬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말에 하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사람의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같았습니다. 장윤정은 그 장면을 지켜보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광고는 방송과 동시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으로 이어진 세대의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광고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500만 회를 넘어섰고 SNS에는 트로트 퀴즈, 김용빈 하영 챌린지 같은 해시태그가 쏟아졌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트로트를 부르는 영상이 줄지어 올라왔고 전국의 초등학교 음악 시간 애비밀 편지를 합창하는 장면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언론은 이 현상을 세대를 잇는 문화혁명이라 불렀습니다. 김용빈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로트는 어르신의 추억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따뜻한 음악이에요. 노래는 나이를 가리지 않죠. 그저 마음이 통하면 됩니다. 그 말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고 그는 국민 멘토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장윤정 또한 각종 인터뷰에서 음악은 사랑을 가르치는 언어예요. 아이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하영이는 광고 촬영이 끝나도 여전히 매주 노래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0분씩 김용빈이 가르쳐준 호흡법을 되새기며 숨은 노래의 시작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책상에 붙여두었습니다. 그 작은 글귀가 하영이의 다짐이 되었고 동시에 어른들에게도 잊었던 순수함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광고의 성공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불러왔습니다. 트로 주니어 프로젝트. 음반 기획사들이 손을 잡고 각 지역 아동센터에 트로트 음악 교실을 여는 대규모 캠페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원에서 강릉까지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결정되었습니다. 김용빈, 장윤정, 남진 등 선배 가수들이 돌아가며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고 그 첫 수업의 사회자는 하영이었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려면 무대를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해요. 김용빈의 말에 하영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영이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 배우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던 어느 날 그들에게 또 한 번 특별한 무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K-트로 페스타의 엔딩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두의 가슴을 울린 장면이 탄생하게 됩니다. 서울 올림픽홀의 가을밤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수천 개의 조명이 천장 위에서 반짝이며 객석을 비추고 관중석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K-트로 페스타의 마지막 무대, 엔딩 무대에 깜짝 게스트가 등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중앙으로 쏠렸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중앙을 비추는 순간 무대 위에 한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아직 마이크가 얼굴 절반을 가릴 정도로 작은 아이, 바로 하영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은빛 수트를 입은 김용빈이 서 있었습니다. 객석 한편에는 장윤정과 도경완, 그리고 하영이를 처음 가르쳤던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용빈 오빠와 산다는 건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과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잔잔한 박수가 일었고 조용히 피아노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용빈이 첫 소절을 부르자 홀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이어 하영이가 그 위에 화음을 얹었습니다. 두 목소리가 겹치는 순간 사람들은 노래를 듣는다기보다 세대가 맞잡은 손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영이의 목소리는 맑고 투명했지만 그 안에는 어른이 다다를 수 없는 순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용빈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하영이에게 무대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네 무대야.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후렴이 시작되자 하영이는 한층 커진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서로를 닮아가는 일. 그 순간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아이의 노래가 수천 명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무대 위에는 금빛 콘페티가 쏟아졌습니다. 하영이는 놀란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웃었고 김용빈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하영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녹아들었습니다. 장윤정은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경환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만든 무대야. 정말 대단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저건 우리가 아니라 하영이의 세대가 만든 무대야. 무대가 끝난 후 백스테이지는 축하와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셰프들이 하영이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오늘 무대 정말 감동이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김용빈은 스태프들의 틈 사이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래는 결국 마음이 닿는 일이구나. 그는 그날 다시 한번 가수라는 직업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무대를 마친 하영이는 장윤정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무대에 섰어. 그래, 우리 하영이 정말 자랑스러워. 장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무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김용빈이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손을 흔드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이는 무대에서 받은 꽃을 품에 안고 있었다. 용빈 오빠, 다음에는 내가 오빠 노래랑 내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어요. 김용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젠가 그날을 위해 연습 계속해야지. 노래는 꿈처럼 자라나는 거야.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관객들이 공연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저 아이가 바로 장윤정 딸이라니. 진짜 감동이었어. 노래가 세대를 연결하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트로트라는 오래된 멜로디가 새로운 세대의 리듬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아이와 그녀의 멘토, 그리고 한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 그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은 음악이란 결국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라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 무대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울림은 곧 다음 세대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